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6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을 한번 볼게요. S&P 500을 보시면 월봉 차트 봤을 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61,870 6,18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점 갱신했고요. 나스닥도 역사적인 신고가 2311포인트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4월 1일 그러니까 4월 달에 관세 협상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다양한 국가들로 하면서 일단 뭐 미국 시장에 우려 섞인 부분으로 투매가 좀 나왔고, 그 투매에 대한 되돌림적인 현상이 약 한 2개월 반 만에 완전하게 종식됐다. 그래서 시장은 7월 8일에 이제 상호관세 유예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 전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과 그리고 유럽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캐나다, 멕시코와도 어느 정도 협상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주에 또 이게 뭐 이 기간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강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캐나다 쪽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단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 상대로 이제 디지털 사회를 캐나다에서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미 시장 플러스로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S&P 모두 여기에 뭐 반도체도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역시 최고점을 최근에 갱신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메타 강세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아마존 강세 흐름 보였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감세법 관련된서 또 비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그럼 미국 정부가 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다시 작용이 되면서 장중에 3% 가까이 하락도 했습니다. 근데 낙폭을 줄이긴 했어요. 근데 머스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부와 마찰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누가 더 손해를 볼지는 뻔히 알고 있다. 근데 머스크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최대한 뭐를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그런 전략을 좀 최대한 마찰을 좀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점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탁금이 지난주에 한 65조까지도 올라갔습니다. 65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때 제일 높았었던 시점이 71조였거든요. 21년 8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한 6조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굉장한 그런 이제 고객 예탁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69조까지 올라갔네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6월 26일 기준으로 이게 한 3일 정도 기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월 26일) 기준으로 69조까지 올랐다. 그럼 2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1년 8월이 제일 높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월봉으로, 여튼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67조, 이건 이게 연도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 평균으로 계산한 걸 겁니다. 예. 어찌됐든 67조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때가 20년이었죠. 20년, 21년, 22년, 22년에 고점 찍고 급감.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시장의 종목별 장세가 좀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로봇 쪽에서 한번 꼽아봤어요. 유일 로보틱스라고. 참고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가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SK온 쪽에서 동사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일단 4월에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개되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콜옵션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요일날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 조금 더 강하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쪽이잖아요. 근데 강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은 출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SPG도 뭐 그래도 좀 약했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다. 레드로보, 레드로보가 아니라 로보 정도 강세. 그리고 로보티즈, 이제 LG 쪽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뭐 좋지 않았다. 근데 유일 로보틱스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LG전자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뭐 1% 뜨진 않아서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는 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시가에. 그리고 장중에 3%까지 빠졌지만 이제 매수 체결가가 어느 정도
따다닥 체결이 되고, 그리고 손절가를 이탈을 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점이지만 그래도 추세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매수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 이제 안전 마진을 위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를 좀 보겠다. 그래서 역시 떨어지는 시점 83,500원에서 2,500원, 평균 단가 83,000원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87,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1,900원 그렇게 보겠다. 그래서 91,900원이 예전의 고점이 아닙니다. 9만 넌 돌파를 하면 한 9만 3,4천원까지는 뭐 무리 없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피지컬 로봇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어지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대기업의 지분 투자나 대기업과 연계성이 얼마만 큰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그리고 현대차는 현대 오토에버가 그나마 좀 로봇 관련돼서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현대 뭐 위아 정도? 그리고 이제 LG 쪽은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그리고 SK는 유일 로보틱스,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나름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무난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